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핫한 종목이나 산업을 찾는 거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과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금 계좌에서 손실을 계속 찾기 힘듭니다. 20, 30년 뒤에 내가 예상하는 그런 큰 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10년 후의 계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연금을 지금부터 이제 모아보겠습니다. 30즈음에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4개의 통장을 개설을 하는 거죠. 50만 원만 꾸준히 30년 동안 넣어본다. 요것만 했을 때 나오는 게 책과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투자 유튜버 박곰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ETF와 절세 계좌를 활용한 장기적인 자산관리, 연금투자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의 의미를 떠올려보면 던질투 재물자자입니다. 재물을 던진다는 건데요. 던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전히 그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각오를 하고 소중한 자산을 맡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금 투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투자를 붙이는 모든 것들은 돈을 주고 사는 행위이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 가격이 변동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고 있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인지하기 쉬운 것은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사람들이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마다 이유에 따라서 많은 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내죠. 돈이 많이 생기지만 그 돈이 찍혀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소비하는 많은 것들이 가격이 오른 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오기 전에 내가 기억하는 내 돈을 주고 산 첫 번째 물건이 무엇일까 대략적으로 떠올려 봤는데요. 2004년 정도에 제가 3,000원 주고 짜장면 사 먹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2004년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게 달라졌을까 봤더니 짜장면은 8,000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5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10,000원짜리 삼성전자의 주식은 지금 10만 원이 되었고요. 그때 1,000도 안 하던 코스피는 지금 4,000을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요. 투자를 할 때 이를 가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걸 골라야 될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올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소비를 얼마나 줄이고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1차적으로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 마음먹은 것들을 장기간 꾸준히 사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죠. 연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에 뭐 먹을지도 고민돼 죽겠는데 내가 30년 뒤에 나를 챙겨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연금을 강조하게 된 것은요. 제가 금융권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연금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정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가 나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선진국들의 사례까지 배우게 된 거죠. 사실 정말 공격적인 투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공격적인 투자는요.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이걸 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벽이 좀 높게 느껴졌고요. 결국에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확률 높은 투자를 찾아야만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연금 투자는요. 너무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걸 공부해 봤을 때도 명확한 확신을 줬었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고객을 챙기듯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직 나도 겪어보진 않아서 이게 어떤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많이 한대 해야 된대 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에게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10년 후의 계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파워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연금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돈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조금 더 장기 전략에 맞는 투자를 하기 마련이고 조금 더 무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큰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연금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시작점을 설득하고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뿐인 거죠. 많은 분들이 연금, 노후? 야 그거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잘 되면 다 해결돼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의 세제택이 왜 저렇게 어렵게 있고 세법 공부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변동성과 수익이 훨씬 컸거든요. 저는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랬었는데 주식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이죠. 미국의 지수를 산다고 하더라도요 S&P 500이 보여주는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13% 정도 됩니다. 나스닥은 14에서 17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3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가 반복이 되었을 때 먼 미래에 나에게 큰 자산을 안겨다 줄 가능성과 연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아주 많이 낮추게 됩니다. 어차피 뽑지 못하는 돈,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서 보통 7, 8%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를 지속했을 때 먼 미래, 20, 30년 뒤에 내가 예상하는 그런 큰 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좀 과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금 계좌에서 손실을 계속 찾기 힘듭니다. 저희가 현업에서도 정말 수많은 연금 계좌들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정말
정말 저희 많은 고객들의 계좌를 열어봤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만 지났을 때 이 어느 정도라는 건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 3년? 정말 길게는 한 5년만 지나도요 거기 들어있는 그런 계좌들이 손실된 거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핫한 종목이나 핫한 산업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먼 미래 30년 뒤에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전략을 실행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저는 연금을 하신 분들이 정말 높은 확률로 정말 큰 돈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하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국민연금,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들리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택연금 이렇게 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연금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3층 연금이라고 흔히 부르죠. 1층을 깔아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9%만큼 근로자 절반, 회사에서 절반 뚝 떼가지고요 그 근로자의 이름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게 기록이 쌓이게 되고 언젠가 먼 훗날 이 사람이 은퇴했을 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시점에 계산되어 있는 그런 요율 같은 것에 따라서 돈을 조금씩 받게 되는 거죠. 누구나 받게 되는 연금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특이한 게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라 볼 수 있는 미국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내 돈으로 남의 노를 챙겨주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아주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한 나라의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만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최소한의 가난을 피할 수가 있게 쌓여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완전히 못 버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보전해주는 제도가 옛날부터 깔려 있었던 게 살아있는 거죠. 자, 그게 국민연금 1층이고요. 요거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회사를 정규직으로 꾸준히 오래 평범하게 다니신다는 가정하에는요 약 100에서 150만 원,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그 정도의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체감하는 100에서 150이라 했잖아요. 이게 먼 훗날에는 금액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300, 4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은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그 정도만큼을 깔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자, 퇴직연금은요 회사를 다닐 때 퇴직금이 어디선가에 쌓이고 있죠. 그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방금 보면 국민연금은요 내가 월급 받기 전에 이미 떼버리죠. 회사에서도 떼가지고 내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쌓입니다.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바로 퇴직연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퇴직금이 이제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쌓이는 게 개인연금의 영역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로 크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에서만 할 수 있는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있지만 투자의 영역에서는 주로 연금저축과 IRP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쌓이는 건데, 이 개인연금은요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내 발로 금융기관에 걸어 들어가가지고 계좌 개설을 해서 거기에 내가 언젠가 노후에 쓸 돈을 내가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노후 대란이 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서 누군가가 자기 돈으로 월급 떼가지고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겠죠. 상을 줘야겠죠. 엄청난 상을 줍니다. 그게 바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세액공제는 워낙 크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지금 이 3층 연금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개인연금을 챙기시는 분들의 보통 스타트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또는 연말정산에서 뱉어내지 않기 위해 액션을 취하는 게 보통 1순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쌓여지게 되고요. 이 금액은 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우리는 최소 나중에 지금 체감하는 월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야 지금 우리가 규정하는 그래도 가난하지 않은 삶, 어느 정도 여유가 주어지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맨 처음에 추천을 해드리는 건요 나이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초년생이다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연말정산에 부담이 사실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챙길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죠. 급여가 크지 않다 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크기도 크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감면 등등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 정도만 해주면 세액공제를 정말 많이 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년생이라면 ISA 계좌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ISA는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인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의미입니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금 부자들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ISA는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서민들의 재산 형성입니다. 그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긴 하겠지만요, ISA가 정말 빛을 보는 거는 서민들이 이용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만나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SA를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주로 제1의 목적은요
초년생은요 목돈을 만드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초년생에게는요 세액공제 별로 안 중요하고요. 노후 준비도 사실 멀게 느껴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시점에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목돈을 모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ISA를 먼저 만드시고 채우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조금 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리님이 되고 과장님이 되잖아요. 대리과장님 정도 되면 이제 급여가 오르거든요. 근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더 채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연말정산의 부담이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때는 연금저축을 개설할 필요가 생깁니다. 연금저축은요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대리님 되면 한 달에 10만 원, 욕심내서 20만 원, 과장님 정도 되면 3, 40 이렇게 만드시는 게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해질 거고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차부장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임원급 정도까지 가면 이제 목돈을 모으는 것보다 본인은 노후를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웬만한 목돈 쓸 거 다 해결했고 자녀에 대한 교육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확 오게 되거든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꽉꽉 채우는 게 중요하죠. 이때는 드디어 IRP가 등장합니다. 연금저축이 있으신 분들은요 연금저축에 50만 원을 채우는 게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더 받기 위해서 IRP를 열어가지고 월에 25만 원씩 더 채우게 되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1년에 90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 없이 뒤늦게 내가 연금저축 나의 노후 준비 지금이라도 해야겠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IRP를 바로 여신 다음에 거기에 월 75만 원을 꾹꾹 눌러 담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연령별로 조금 다르죠. 초년생은 ISA, 중년생은 연금저축, 후년생은 IRP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는 한 20억 있어야 될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3억을 내가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3억이 완성이 된다면 노후는 가난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로 잡아서 꼭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억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년생은 ISA 돈 모으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중년생은 이제 연금저축 붙는 거고 나중에는 IRP까지 이용을 하면서 여러 계좌를 이용해서 세제택 받아가며 꾸준히 모아 해서 최종적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플랜이 됩니다. 연금을 지금부터 이제 모아보겠습니다. 연금을 모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30 후 첫 취업하고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 즈음에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4개의 통장을 개설을 하는 거죠. 4개의 통장을 개설해서 내가 받는 월급의 일부를 쪼개 나눠 모으게 되고요. 이걸 모으는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55세까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55세는 기억해 보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30 정도 되시는 분이 55세가 되었을 때는 거의 청년일 겁니다. 청년인 상태잖아요. 55세까지만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10년 정도는 그냥 거치만 하는 겁니다.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다 쓰지만 않으면 들어있는 돈들은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거치를 해서 65세 때부터 어차피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연금저축을 수령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부터 65세까지라는 약 30년 이상의 저축기간, 투자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 때부터는 대략적으로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약 2, 30년 정도의 수령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 쓰는 기간이 주어지게 되죠. 자, 이 큰 그림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30부터 퇴직을 일찍 하시는 분들은 60세나 55세 정도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는요 돈을 불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되 중요한 것은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면 안 되고요. 기대 수익률을 조금씩 낮추되 정말 꾸준히 빠짐없이 많이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모아 가다가 처음에 에이, 이렇게 돈이 작은데 적극적으로 불려야지 하면서 테마 ETF를 하잖아요. 수익 30% 막 났어요. 그러면 더 못 삽니다. 돈을 더 못 넣어요. 그리고 30% 난 그 섹터가 그 다음 연도에 훨씬 낮은 수익률을 준다는 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즉 출금 못할 계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이런 기금 운용은요, 어쨌든 기대 수익률을 눌러 달성 가능한 확률을 높이면서 꾸준히 붙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균형을 잡은 것은 7, 8%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30%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2%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중간을 딱 메꿔주는 자산 없거든요. 아주 높은 확률로 7, 8%를 따박따박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것을 올려서 섞어가지고 그 중간을 만들어내는 개념이 되는데요. 7, 8 정도로 맞췄을 때는 그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큰 주식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7, 8% 정도의 수익을 우리한테 주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맞춘 후에 매년 빠짐없이 내는 것에 노력을 하는 거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성과금 많이 받고 취미생활 즐기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월급 받으면 요만큼 30만 원, 월급 받으면 50만 원 이렇게 꾸준히 거기에 밀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30년 동안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30년 동안 여기 있는 포트를 많이 바꿀 필요도 없고요.
완전히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뻔하디 뻔한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미래에 다른 수익률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30여 년 동안 꾸준히 돈을 붓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연금 계좌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거거든요. 15.4%라는 흔하디 흔한 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까지도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투자 되는 게 7%의 기대 수익률로 매년 반복해서 불어난다는 것은 30년 후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30살에 열어가지고요 쭉쭉 붙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게 3억 원이 되는 게 22년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75만 원을 꾸준히 붓는 사람의 경우에는 18년째가 될 때 3억 원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50만 원 넣는 사람이랑 75만 원 넣는 사람이랑 이 넣을 때 부담은 정말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근데 22년째 3억 되는 사람이랑 18년째 3억 되는 거랑 사실 이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어차피 둘 다 멀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돈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수익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작게 넣되 올해만 넣으면 먼 미래에 돈이 커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치면서 가난하게 만들면서까지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떼서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정말 작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꾸준히 붓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부어야지만 20여 년 정도가 됐을 때 3억 원 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30년 넘게 부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5억, 6억이 넘게 됩니다. 6억이 넘게 된다면 웬만한 물가 상승분도 모두 커버가 가능할 것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의 목돈이 얹어진다면 그 사람은 저는 엄청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65세 때까지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에 불리는 것에 최선을 노력을 다한 거잖아요. 하지만 65세가 되었을 때는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더 붓는 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후를 즐기는 게 중요한데요. 노후를 즐길 때의 우리의 심리적인 저항 중에 하나는요, 내가 30년 넘게 모아온 그 돈을 뺏쓴다는 건 좀 힘든 일입니다. 사람 마음이 곡간 채우는데 30년이 걸렸는데 뺏는다는 건 엄청난 심리적 저항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으는 동안에는요 7%의 기대 수익률로 늘어날 수 있는 곳에 꾸준히 부었잖아요. 이제 탔을 때는요 65세를 기준으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모았던 전체 목돈을요 배당 세팅으로 바꿔야 됩니다. 배당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 배당 수익률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출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금리 기준으로는요 4%를 맞추는 건 정말 보수적으로 가능하고요. 조금 더 간다면 6%, 8% 정도를 맞추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포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전체를 세팅을 해둔다면 이제부터는 매달, 매월 따박따박 연 4%, 연 6%, 연 8%만큼의 한 달치가 꾸준히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받으면 쓰는 게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금, 그동안 모아왔던 돈은 그대로 있고 물론 변동성을 띠겠지만 그래도 그 돈들을 팔지는 않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만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요 이 전체의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100살까지 살든 200살까지 살든 장수 리스크는 한 번에 해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야만 해요. 내가 모은 돈 가지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뺐어야지 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큰 돈을 모아도 10년, 20년 뒤면 고갈되는 결론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4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꾸준히 7%의 기대 수익률로 꾸준히 30여 년 동안 붓는 게 중요하고요. 모아지고 나서 은퇴를 하는 시점에는 그 전체의 돈을 배당 세팅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배당만 받으면서 노후 수명 걱정 없이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서 연금저축이 아닌 ISA를 엽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쭉 넣으면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2년째도 600이 들어가게 되고 3년째도 600, 이렇게 5년 동안 부으면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3천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3천이라는 돈은 단순히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었을 때는 이 돈을 전체를 해지를 합니다. ISA는요 3년이나 5년 정도가 되었을 때 보통 해지를 하면서 혜택을 만기 시점에 받는 계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매도를 해줘야 되죠. 매도를 하고 전체적인 목돈을 찾는 행위를 3년이나 5년쯤에 하게 되고 그렇게 찾아진 돈은 초년생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데 요긴하게 쓰셔야 될 거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목돈을 찾았을 때 이 목돈을 통째로 연금저축 계좌로 넣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팁은요. 자,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 정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딱딱 맞춰서 넣기에 목돈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ISA를 이용한다면요.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넉넉하게 쓸 수 있으면서 목돈이 만들어지면 그냥 찾아서 쓸 수도 있고 딱히 목돈이 들 일이 없다면 이 전체를 그대로 연금저축 계좌로 넣을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연금에 넣고 또 만들어서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연금저축에 넣고 이게 초년생의 투자라면 자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년생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열게 되거든요. 자, 연금저축에는 ISA는 목돈 만들기용으로 넣지만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은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계좌이거든요. 아마 한 명이 오래 쓰는 사람은 70년
이렇게까지 쓰게 되는 계좌가 됩니다. ISA는 3년마다 생겼다 없었다 여기다가 계속 돈을 엎어주는 기능을 할 거고요. 자, 연금저축에도 이제 돈을 계속 꾸준히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7% 기대 수익률을 맞춘 다음에 아주 일관성 있게 그걸 수십 년 동안 지속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IRP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되고, IRP가 필요한 시점은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야 될 때 또는 나이가 조금 더 찼을 때 많이 찾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ISA가 있고 연금저축이 있고 IRP가 있습니다. 세 개가 만들어졌죠. 하나가 더 필요해지는 건 뭐냐면요, 연금저축은 한 달에 우리가 최대값으로 넣을 수 있는 게 167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1년에 600이기 때문에 월로 보면 50만 원입니다. IRP는 1년에 300만 원만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월 125만 원인 거죠. 자, 이걸 세 개 다 합해봐도요 22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돈을 넣고자 하시는 분들이 뒤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 훨씬 많이 넣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좌인 연금저축이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 세액공제는 다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가된 연금저축 계좌에는요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돈을 넣게 되고, 이건 순수하게 나의 노후를 위해서 넣는 계좌가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음에도 이걸 하는 게 좋은 이유는요 여전히 과세 이연 혜택 있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나머지 네 번째 것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전부 준비한 한도는 이제 넉넉해지는 거죠. 자, 네 개 계좌를 꾸준히 모으시다가 나중에 55세가 일단 넘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를 그동안 받아왔던 50만 원씩 넣던 연금저축이랑 25만 원씩 부어오던 IRP랑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가 3개로 줄어들죠. 그리고 심지어 ISA는 3년마다 생겼다가 없었다 하기 때문에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계좌는 2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올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주 뒤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건 퇴직을 하면 퇴직 IRP가 추가됩니다. 계속 내 이름으로 쌓이던 퇴직금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은퇴를 했다 싶을 때 IRP 하나를 만들어서 그동안 쌓여왔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퇴직 IRP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좌가 추가가 되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4개 통장이라는 것이요 항상 4개 정도를 관리하게 되지만 조금씩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챙겨야만 하고, 잘 챙겼을 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 미래에 정말 내가 은퇴를 했을 때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은요, 그 시점에 ISA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그 시점에 가면 정말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목돈이 모인 연금저축이 있게 됩니다. ISA가 몇 번이나 없어지면서 돈을 부어줬을 거고,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부어줬을 거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줘 왔던 IRP에 있던 돈까지 엎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연금저축이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될 거고요. 여기에 퇴직금 받은 IRP 하나 더, 이렇게 계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즈음에 가면 이런 것들을 세금을 고려해서 수령을 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시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걱정하기보다는 이걸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셔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만 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좀 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50만 원만 꾸준히 30년 동안 넣어본다 라고 한다면요 ISA 모아서 연금저축을 업고 요것만 했을 때 나오는 게 3억입니다. 22년 차에 나오는 게 50만 원만 했을 때요. 사실 이게 50만 원 훌쩍 넘게 막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은 너무 커서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넣어도 만들어진 돈은 연금저축에만 고스란히 들어있게 되고 그 돈이 3억이 됩니다. 미니멈을 말씀드려도 3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늦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접하셨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책과 삶이라는 정말 큰 곳에서 연금을 주제로 얘기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 현업에 있을 때는요 연금이 붙어있는 상품은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노후를 걱정한다는 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무관심해 오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연금 준비는 기본적으로 65세 때까지 붙는다는 가정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65세 때까지 계산을 했는데 지금 60세라고 하더라도 5년밖에 못 붙는 거긴 하죠. 하지만 붙는 기간은 5년이지만 연금저축은 강제로 다 쓰는 수령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15년. 그리고 연금저축에 있는 룰 중에 하나가요, 이걸 열고 나서 최소 5년 이상은 붙고 나서 수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해도 15년인 거예요. 45세 시작을 해도 15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15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늦게 시작하셨다고 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한 60세에 시작을 하셨다고 해도 65세 때까지 5년 동안 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은 아마도 다른 걸로 돈을 모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적금 있을 거고 또는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또는 회사에서 열심히 내가 인풋을 넣은 것에 대한 대가로 높은 급여를 받는 임원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남들보다 충분히 많은 인풋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일 거고, 그렇다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ISA와 연금저축 두 개를 꽉꽉 채운다고 해볼게요. ISA는 2천만 원 넣을 수 있죠. 연금저축에는 1,800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IRP를 바로 터는 게 낫겠죠. 늦었으니까. 그러면 3,800만 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5년 동안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5년 동안 우리는 7%의 기대수익률로 계속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진짜 일자리를 잃는 그런 퇴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5년 동안 정말 꽉꽉 채워놓았던 그 목돈을 이용해서 배당 세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수령하는 10년 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은 계속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배당으로 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도 상당 부분 불어날 수 있는 투자까지 병행을 하신다면 10년이 더 투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늦었다고 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요?